긴장감 풀어주시려고. 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왔어요. 그죠? 성큼 다가왔어요. 이제 이번 주가 계속 30도로 웃돈다는 거 아시나요? 자, 여러분도 여름맞이 다이어트 준비하셨을까요? 성공하셨나요? 네. 아직 여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은, 후회한다고 하신다면은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현실에 김현실이 준비한 현실적인 다이어트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이유,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할까? 자, 나는 다이어트에서 예뻐지고 싶다 하시는 분. 네, 많이 계시네요. 난 다이어트에서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네, 나는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계속 드시는 분 보이세요? 자, 나는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다. 우리 아이가 좀 창피해야 한다. 나 너무 힘들다. 건강해지고 싶다. 자, 네. 우리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이나 외모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근접할 수밖에 없고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과거 전직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과거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자, 이 미용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가요?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다 안 가보신 분들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정보들 있나요? 정말 많죠? 네,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다이어트 얘기, 뭐 영양제 얘기, 자식 키우는 얘기, 별의별 정보를 다 들어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다이어트였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다이어트 얘기해야 안 해요? 먹으면서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내 자신이 싫으면서도 또 해요, 안 해요? 네, 계속 하죠. 우리는 다이어트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외모 콤플렉스가 조금 상당했어요.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몸매도 마음에 안 들고 빼도 계속해서 더 빼고 싶고 난 왜 이렇게 몸이 안 예쁜 걸까 하는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입에 달고 살았더니 어때요? 미움받죠. 네. 남들을 봤을 때는 제가 날씬해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날씬한 몸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너가 뺄살이 어딨냐. 내가 네 정도 몸매면 좋겠다. 그러죠. 자, 옆에 날씬하신 분들이 다이어트 얘기하면 어때요? 때려주고 싶죠. 네. 자, 그런데 저도 억울해요. 저는 ET 아시나요? 제 몸이 항상 ET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울 보고 있는 내 몸뚱아리 항상 보면 왜 나는 배만 나왔을까? 왜 나는 엉덩이에만 집중돼서 살이 쪄 있을까? 왜 나는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울까? 나도 짧은 치마 입고 싶고 짝 달라붙는 옷 입고 싶은데 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욕만 할까?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 저는 하체 비만이고 복부 비만이고 마른 비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를 날씬하게 봤을까요? 가리고 다녔겠죠. 네, 옷을 펑퍼짐하게 입고 허벅지는 가리고 그런 옷을 입으니 보여지는 곳은 어때요? 말랐거든요. 자, 어떤 다이어트를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자, 무분별한 다이어트 정보 속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계속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이 중에서 몇 가지는 해봤겠죠. 제가 했던 다이어트들은 거의 돈이 안 드는 다이어트였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뭐 굶는 다이어트, 뭐 칼로리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이제 유명한 회사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자, 이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좀 가여웠었나 봐요. 집에 가면 상을 줘요. 무슨 상을 줄까요? 오, 술상. 누구세요? 술상. 네, 공감대. 네. 술상을 그렇게 저한테 차려주는 거예요. 혼술을 먹고 맛있는 야식을 먹으면서 폭식을 즐겨 했어요. 하루 종일 굶으니까 어때요? 집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먹게 되죠. 자,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저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살을 뺐어요. 필리핀 사람 같겠지만은 그냥 필리핀에서 찍은 거예요. 네. 필리핀에서 찍은 건 맞아요. 자, 41kg라는 몸매를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니 제 목표가 항상
되게 강했었겠죠. 나는 41kg에서 1kg만 늘어나도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굶어. 그래서 한 끼 굶고 하루 굶고 3일 굶고 41kg를 넘어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저에게 왔었던 건강 이상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꾸 굶고 그리고 어떤 다이어트 회사 제품에 접하면서 기초대사량이 내려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이 저하되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도 한포진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포진 들어보셨나요? 손에서 쩝쩝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에서 물집이 생기고요. 고름이 터져서 나오고 그걸 계속 간지러워서 긁게 돼요. 자, 악순환이죠. 그래서 붕대로 감았어. 근데 물을 닿아야 돼. 약을 닿아야 되죠. 불어요. 붕대를 풀었어. 띵띵 부러져 있어요. 또 가려워. 건지러. 막 그래서 계속 긁게 되죠. 이거를 제가 5년을 겪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미치겠다, 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거울을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손님의 머리를 보기 위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살색이 아니라 항상 붉은색인 내 얼굴이 내가 이뻐지고 싶었었는데 이뻐지지 않은 그 모습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비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사람들은 다 계절이 바뀌면 그렇게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비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온풍기와 에어컨에 취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원래 약을 아이고 죄송해요. 또 쩍거려서 원래 약을 먹지 않는 편인데 약을 먹게 되는 경우는 생리통이 심했을 때요.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 거죠. 톱으로 허리를 잘근잘근 써는 그런 통증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과민대장증후군이 굉장히 심했는데 버스 타다가도 내려야 됐었고 그냥 쇼핑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포천에 있는 모든 공중 화장실을 제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다 적어놓는. 네, 그래서 그렇게 과민대장증후군으로도 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자, 살을 안녕하고 싶었었는데 건강까지 안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었던 저의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께 용기 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왜 용기를 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의 비포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애프터 사진이에요. 너무 마른 것보단 조금 보기 더 좋죠? 네, 그래서 창피해요. 그래 넘겨야겠어요. 자, 10.8kg를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체지방 10.3kg. 자, 체지방률이 13.1% 감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근육량 자, 그대로죠. 전혀 손실 없이 체지방으로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내장지방 레벨 보세요. 12였어요. 자, 내장지방 레벨이 10을 넘어가면요 위험 수준이라고 해요. 대사 이상이 올 수 있고요. 만성 질환이 당연하게 와도 이상하지 않은 레벨 수준인데 자, 5 레벨로 이렇게 건강 수준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자, 비만이란 뭐래요? 제가 뚱뚱하진 않았었죠. 그런데 뚱뚱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돼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체지방, 여러분들 체지방 한번 재보셨나요? 네,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말라 보였다고 해서 마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뚱뚱하다고 해서 비만이 아닌 체지방이 과도하게 쪄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비만 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몸이 내 몸과 닮았는지. 저는 혼술 좋아하고 야식 좋아하고 폭식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고 밥을 2-3그릇 정도 먹는 그냥 탄수화물 중독자였어요. 저는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폐암 걸리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식습관이 바로 비만이라고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비만의 문제점은요,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염증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래요. 네, 살인자라는 말이 참 무섭죠. 자,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는요, 염증과 독소를 해결해서 균형 잡힌 영양으로 채우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독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독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내 안에서 생기는 내독소와 밖에서 유입되는 외독소예요. 내가 먹는 식습관이라던가 음주,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운동으로 생기는 내독소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나 미세먼지 이런 환경에 의한 외독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요, 체중이 당연하게 증가가 되고 우리 붓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부종이 생기게 되죠. 소화가 이상이 생긴다던가 대변이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피로감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염증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보고 제가 힘들었었던 그 모든 질병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나 독소가 쌓인 거구나. 자, 전문가들은 독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염증, 활성산소, 독성, 지방 때문에 살이 빠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인의 질환 대부분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독, 이 독소를 빼는 과정, 해독을 왜 해야 될까요? 자, 건강상의 문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슐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하고요. 저처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해독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죠? 자, 해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배출 단계인데요.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흘러가는 건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자, 중화 단계, 이건 간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변환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여러 항산화 식물들 영양제들과 그리고 실리마린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러한 독소들이 중화되지 못해서 다시 신체 내에 유입이 돼서 또 내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손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설 단계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땀으로도 내보낼 수 있고 소변, 대변으로도 내보낼 수 있지만은 소변이 20%, 대변이 80%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변비가 있다. 그렇다면은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독소가 재흡수돼서 더 독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비가 없게끔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 물,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과 다이어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우리 몸이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영양이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이 한 가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우리가 맨날 못 견뎌하는 거, 배고픔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뭘 먹어요? 영양제 먹으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드시죠? 탄수화물 제일 많이 땡기는 것들 있죠. 저는 그렇게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빵, 네,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 많이 나와서 빵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내 몸에 충족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배고픔을 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사실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를 배고픔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정말 잘 드시고 계시죠. 먹지 말라고 해도 정말 잘 챙겨 드시죠.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비타민, 미네랄을 먹었을 때는 이걸 에너지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을 내가 먹지 못했다, 내가 채우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결핍 시 지방 축적이 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비타민, 미네랄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해독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왜 도움이 될까요? 자, 단백질은요, 지방에 축적되는 것보다 우리 근육으로 저장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탄수화물, 지방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몸에 도움이 되고요. 그럼 얼마큼 먹어야 될까? 1kg당 1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50kg다. 그러면 몇 g 드셔야 될까요? 네, 50g 정도는 하루에 충분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많이 굶었었어요. 여러분도 20대는 좀 굶어보셨죠? 네, 그리고 일하느라도 굶으실 수 있고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어때요? 툭 하면 굶죠? 굶고 싶어서 굶나요?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네,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밥 먹으려고 하면 애가 울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사가 저하가 되고 지방으로 자꾸
축적이 돼요. 나는 이렇게 밥을 잘 먹지 않는데, 물만 먹는데, 먹는 게 없는데 왜 살찌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는 근데요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굶다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아기 키우는 엄마들 상태가 어때요? 피부가 건조하죠. 머리카락도 막 푸석푸석해. 막 피부도 뭐 나는 것 같아. 자, 이러한 상황이 굶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굶는 다이어트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렙틴 호르몬은 캡틴 아메리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캡틴은 우리 편이죠. 아군이죠. 렙틴도 아군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배부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 우리가 먹지도 않아도 배부르다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럼 나는 땡기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얘는요 굶으면은 렙틴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지방 축적량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식욕 억제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식욕 억제제. 자, 많이 드세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아직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식욕 억제를 처방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식욕 억제제가 사실은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울증 치료제라는 거 아시나요? 무언가 목적이 다른 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다른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식욕 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약을 또 증량시키다 보니까 내성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약이다 보니까 어때요? 간이 힘들어요. 간에 자꾸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약류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식욕 억제제 먹고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 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게 다 이런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발생된 환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과 다이어트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렇게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관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인슐린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라고 해요. 자, 우리가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로리 말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어떤 걸까요? 하얀 거. 예, 하얀 것들, 뭐 흰쌀밥, 빵이나 라면, 밀가루 종류들, 햄버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먹었어. 자, 그 다음에 몸에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되겠죠. GI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인슐린이 나오면서 또 우리 몸에서 혈당이 치솟았다가 또 급격하게 배고픔을 또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걸 찾냐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또 하얀 것들, 네, 그런 하얀 것들을 또 찾게 돼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치솟게 되죠. 그럼 또 인슐린이 또 걔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또 나오게 돼요.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반복이 되면요, 이렇게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비만이 올 수가 있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자,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 집으로 모셔오는, 손님을 모셔오는 애예요. 자, 너네 GI 지수 높은 음식들, 뭐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초대할게 하고 인슐린이 마중을 나와요. 항상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마중을 나온다. 그런데 인슐린이 마중을 나와서 이걸 세포에다 이제 넣어줘요. 세포가 문을 열어줘요. 어서 와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계속 와요. 반갑지 않은데 계속 와. 근데 인슐린이 아니라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 계속 와요. 그럼 인슐린은 당연하게 마중을 나갑니다.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마중 나가는 게 일이에요. 근데 계속 마중 나가는데 누가 문을 닫아버려요? 세포가. 잘하시네요. 세포가 문을 닫아버려요. 한 번 왔던 손님 반가워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님 반가워요. 근데 매일 오는 손님 어때요? 지겹지, 안 반갑죠. 그래서 문을 자꾸 닫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래요?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식습관 개선을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 하나가 GI 지수 몇인지 아세요? 54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굶어도 안 된대. 영양을 충분히 채우래. 근데 지하지수 낮은 거 먹으랬는데 바나나는 54야. 55 이하인 음식이 도대체 뭐가 있냐?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하지수가 뭐냐, 혈당지수가 뭐냐. 우리 과거에는 칼로리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그죠? 중학교 때 이렇게 칼로리 적어가면서 오늘 몇 칼로리 먹었어 이렇게 계산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런데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GI 지수, 혈당 지수가 중요하다고 해요. 혈당 지수는 뭐냐면요, 음식에 칼로리가 있듯이 GI 지수라고 하는 혈당 지수가 있어요. 0부터 100까지 수치값을 계산한 건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포도당의 혈액내에 유입되는 속도가 빠른 거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포만감이 오래 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탁 나오면서 엄청 많이 떨어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 포만감을 위해서 엄청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겠죠. 저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이 GI 지수가 굉장히 고 GI 지수 음식을 먹었을 때 저렇게 널뛰기를 한다는 거고요. 저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음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백미와 현미 중에 우리 다이어트에 관여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뭘로 아시나요? 현미죠. 자, 그런데 현미가 칼로리가 더 높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GI 지수가 낮죠. 자,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 중에 어떤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감자, 고구마. 네. 칼로리는 고구마가 더 높지만 GI 지수는 고구마가 더 낮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고구마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집에 에어프라이기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로 간편하게 아주 달고 맛있는 꿀고구마를 드시는 분들 많은데 GI 지수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에어프라이기에는 조리하지 마시고 쪄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몇 번 식습관 바꿨다고 혈당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답답하겠지만 안 내려가요. 꾸준한 식습관이 정답입니다. 왜? 내가 조직폭력 배웠어. 근데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삼을 살겠대.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네, 또 무슨 사건 터지면 누가 찾아와요? 형사가 또 찾아오겠죠. 너 다 알지, 너 누구 알지, 무슨 사건 너 알지, 막 이러면서. 자, 우리 몸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꾸준한 식습관으로부터 과거에 혈당 높은 음식을 먹었던 그런 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두 인바디를 찍어보면서 내가 지금 건강한 인바디, 건강한 체지방을 갖고 있는지 혹은 고도 비만인지 비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과도하게 살을 빼고 체지방을 더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지방을 낮추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물도 안 먹고 몸을 말리시는 분들인데 그랬을 때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건강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요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성 질환에 다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건강한 체지방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장지방도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제가 말랐었지만 내장지방 레벨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만성질환을 또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이죠. 자, 내장지방을 빼는 방법은요, 칼로리를 당연하게 낮춰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칼로리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칼로리를 조금 낮추면서 장 건강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 약간 당뇨 환자식으로 드셔라, GI 수치가 낮은 음식으로 바꿔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을 꼭 챙겨 드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이섬유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살찌는 원인에 따른 맞춤 관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왜 살쪘는지, 무엇 때문에 살쪘는지 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소 해결하고 충분한 영양을 채워주고 적절한 칼로리를 드시면서 호르몬 균형을 맞게 하고 수면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요, 건강해지겠죠. 네, 건강해지면은 살 빠지는 건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면 살은 당연하게 빠진다. 자, 전문가들이 권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예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이 다이어트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나는 잘 몰라. 영양요법이라고 하고 영양제를 먹어야 된대. 영양제로 해독에 도움이 된대. 근데 영양제를 골라야 돼. 근데 나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캐나다 보건소에서 라일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생화학 박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딱 쓰고 다 이렇게 갖고 와서 한번 비교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자, 이 책에서 지금 계속해서 6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흡수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안전하다라는 것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제품면은 꼭 먹어보고 싶고 이런 제품으로 다이어트 하면은 왠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제품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의학, 임상학, 유기학 박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연구 개발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최고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헬스팩과 뉴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 유산화가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위로 6년 연속 1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도 모두 다 지금 들어가는 족족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으로만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 이상하 선수, 그리고 유산화로 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뭔가 모델비를 받거나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제품으로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들, 몸이 재산이 이런 선수들이 도핑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산화 제품을 먹어줌으로써 그 기량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이미 임상 실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믿고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유산화 리스텝 프로그램이에요. 자, 1단계 해독을 시작하면서 7일 동안 외부 음식을 금지하고요. 유산화 영양제로만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서 이때 독소가 나가게 하면서 입맛이 새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2단계 체지방 감량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몸매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체지방이 될 때까지 하루에 2끼는 유산화 식단으로 드시고요. 하루에 한 끼는 건강한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식습관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3단계예요. 유지 단계. 기껏 뺐는데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아깝죠? 네. 시간도 아깝고 노력도 아깝습니다. 자, 유지 단계는요. 3끼 중에 한 끼만 유산화 식단으로 대체하시고요. 2끼는 건강한 식단으로 대체하면서 꾸준하게 내 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뉴트리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뉴트리미는요. 235칼로리로 굉장히 높은 칼로리도 아니고 적은 칼로리도 아닌 건강한 적정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가지 비타민, 미네랄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한 끼 식사로도 안성맞춤이고요. 자, 안성맞춤이고요. 맛도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걸 먹고 있어요. 자, 새로 나온 뉴트리밀 액티브입니다. 자, 이 뉴트리밀 액티브는요, 당 함유가 조금 더 내려갔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는 단백질을 조금 더 채우고 싶어, 그리고 당은 조금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뉴트리밀 액티브를 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GI 지수가 뭐래요? 뉴트리밀 23이래요. 굉장히 낮죠? 자, 아까 바나나 몇이라고요? 54. 자, 풋고추가 몇이게요? 26이에요. 자, 그럼 굉장히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음식으로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GI 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뉴트리밀 액티브 GI 지수가 11입니다. 자, 뉴트리밀 액티브 드시고 싶으시죠? 자, 헬스팩은 우리가 다이어트 시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요. 해독할 때 우리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첫 번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헬스팩으로 충분히 영양을 채워줄 수 있고 하루 2포로 영양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맞춤 뉴트리션이라고 있지만은 이거를 내가 개인 맞춤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해독 시에는 이걸 다 먹게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다 이 해독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성지방 억제, 인슐린 조절에 도움되는 오메가, 그리고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후라바노 C 300값이 6배, 그리고 독소 중화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 연소 2배에 도움이 되는 코퀴논 3구, 그리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미크시스 추출의 헤파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시 수면 부족이나 이런 신경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그네칼 D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프로바이오틱은 100억 마리 군대가 식량을 구비해서 내 몸에 들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이에요. 그래서 비만균까지 억제해 줄 수 있고요. 알로엔즈가 장 건강, 면역력, 피부 건강까지
집중으로 3종 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메타볼리즘 플러스는요,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탁월해요. 그래서 하루에 3알로 체지방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싶으신 분들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화이버즈 플러스입니다. 자, 이것은 내 몸에 흡착될 수 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내 배변 활동에 건강하게 도움을 주고요. FX 액티브는 장 환경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분 보충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자, 허브티 믹스는 허브티 그 맛이 약간 국화차 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밤늦게도 마실 수 있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요, 차갑게 마셔도 좋고요. 요즘 같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걸 시원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미네랄 드링크로 전해질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요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저장해 두셨다가 내가 필요한 때에 맞춰서 또 3단계 때 이렇게 챙겨 드시면 좋겠죠. 자, 가족과 팀과 함께 하면은 다이어트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된다고요. 내가 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전염이 되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1명, 2명, 3명, 4명 같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팀과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 유산화 헬스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매 시작이 되었으니까 혹시 다이어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도 비우고 채우면서 바꿔 먹으면서 함께 하면서 다이어트를 아주 재밌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도 살을 빼고 싶어해요. 뭐래요? 요즘 살이 찌고 키가 안 크는 게 고민이에요. 이 어린 아이의 고민이 지금 이렇대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뭐래요? 지금 살찐 거 나중에 다 키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크면 살 빠질 거야, 다 키로 갈 거야. 근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키로 안 가, 너 그냥 살로 갈 거야. 네. 자,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섰을 때, 다 벗고 샀을 때 지금 내 몸에 만족하시나요? 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요? 내 몸밖에 없대요. 자, 이게 저 6년 전 사진이고요. 지금의 사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앞두고 있는 딸과 이제 중학생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40대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정말 예뻐지고만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요. 많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자리가 달라지면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40줄에 들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약간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몸을 가꿔야 되고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내 세포를 계속해서 성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을 빼야 예뻐지는 것이 아닌 뭐래요? 건강해야 살도 빠지고 예뻐지는 거라고 하죠.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건강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들은 유산화 다이어트로 여러분의 삶이 더 젊어지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